내 이름은 수아다. 나는 늘 안쪽 자리에 앉는다. 창가가 비어있어도 굳이 안쪽. 복숭아 케이크 한 조각, 라떼 한 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주문. 그건 오래된 습관이다. 굳이 이유를 설명해 본 적은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입맛이 있고 반복할수록 편해지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상한 건 사람들 반응이었다. 카페 사장은 내가 주문할 때마다 꼭 한 번씩 멈췄고 컵을 내려놓을 때마다 내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처럼 굴었다. 처음엔 그냥 내가 예민한 줄 알았다. 사람이 한 번 크게 흔들리고 나면 남의 표정도 괜히 크게 읽게 되니까. 근데 비슷한 일은 자꾸 반복됐다. 회사 후배는 내가 라떼를 들고 있으면 늘 묘한 얼굴을 했다. 언니 라떼 드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왜? 아니에요. 그냥 달라서. 달라서. 그 단어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문구점 사장님도 그랬다. 나는 늘 쓰던 것처럼 줄 없는 노트를 집었는데 사장님은 그걸 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다. 오늘은 무지 노트네요? 제가 원래 이거 쓰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늘 줄 있는 것만 쓰셨잖아요. 글씨 삐뚤어지는 거 싫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아주 잠깐 차가워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컵장을 열었을 때 복숭아 그림이 그려진 머그컵 밑에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있는 걸 처음 봤다. 지연컵.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보고 있었다. 왜 내 집에, 왜 내가 늘 쓰던 컵에 지연 이름이 붙어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손목 안쪽에 향수를 뿌린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늘 캠코더를 튼다. 오래된 캠코더다. 화면은 자주 흔들리고 색은 조금 바랬고 웃음소리만 이상하게 또렷하다. 영상 속엔 늘 지연이가 있다. 지연이는 내 친구였다. 조용하고 느리고 늘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쯤 뒤에 서 있던 애. 나는 정반대였다. 먼저 말하고 먼저 웃고 먼저 고르는 사람. 적어도 내 기억 속 우린 그랬다. 영상 속 지연이는 복숭아를 한 입 먹고 얼굴을 찌푸리고 커피잔을 멀리 밀어놓고 창가 자리로 먼저 걸어간다. 야, 넌 진짜 이런 거 싫어하잖아. 한 번쯤은 너 취향으로 좀 살아. 지연은 늘 웃기만 했다.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안심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비 오는 밤의 바닷가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지연이의 얼굴을 찍고 있었다. 야, 지연아, 너 웃으면 예쁜데 왜 맨날 안 웃어? 지연이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프레임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 뒤는 늘 흐리다. 다음 기억은 병원 복도였다. 젖은 운동화, 차가운 의자, 멀리서 들리던 의사 목소리. 한 명은 바로 의식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잃어버린 것들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캠코더 영상을 오래 볼수록 이상한 건 지연이 아니라 오히려 나였다. 영상 속 지연은 복숭아를 한 입 먹고 바로 내려놓았고 커피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찡그렸고 창가 쪽으로 먼저 걸어갔다.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 입안까지 떨버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분명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라떼를 아무렇지 않게 마셔왔고 늘 안쪽 자리에 앉아왔다. 그런데 영상 속 지연이 복숭아를 밀어내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그 반응이 더 몸에 가까웠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다. 내가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몸에 익숙한 취향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마치 오래 따라한 습관은 있는데 정작 그 습관을 처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닌 것처럼. 그날 처음으로 내 취향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정말 내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지연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연이가 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자꾸만 틀어지는 내가 무서웠던 건지. 어머니는 문을 열고 한참 나를 봤다. 반가워하는 얼굴도 놀라는 얼굴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 참아온 사람이 이제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식탁 위엔 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저 복숭아는 이제 잘 먹어요. 복숭아 좋아한 건 수아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는 복숭아 싫어했어.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줌마가 헷갈리신 거예요. 헷갈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들어왔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만 또렷했다. 나는 괜히 컵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있었다. 이제 수아 좀 보내줘, 지연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아주 작게 금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울음보다 더 오래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죽은 건 수아야. 살아있는 건 너야, 지연아. 나는 바로 부정하지도 못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오래 알고 있던 문장처럼 들렸다. 아니에요. 수아는 저고 지연이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다. 상담 기록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생존자, 친구 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함. 본인 이름 호명시, 강한 불안 반응. 친구의 취향과 습관을 자기 일상으로 동일시함. 나는 그 글자를 읽고도 한동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나도 이해했어. 수아 향수 뿌리고 수아가 좋아하던 거 먹고 수아처럼 웃고 수아처럼 말하면서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 어머니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조금 더 낮게 말했다. 근데 넌 수아를 그리워한 게 아니었어. 너는 수아가 없는 지연으로는 못 살고 있었어. 어머니가 마지막 영상을 틀었다. 비 오기 직전의 해변. 카메라 뒤에서 내가 웃고 있었다. 야, 내가 없어지면 넌 큰일 난다. 화면 안에서 지연이 웃었다. 그럼 내가 너로 살지 뭐. 둘 다 웃었다. 정말 별뜻 없는 농담처럼. 하지마. 너는 너로 살아. 나는 내가 할게.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그 순간 모든 게 한 번에 돌아왔다. 살아남은 건 지연이었다. 그런데 지연은 수아가 없는 지연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엔 수아 향수를 뿌렸고 수아가 좋아하던 복숭아를 먹었고 수아가 마시던 라떼를 마셨고 수아처럼 웃고 수아처럼 말하고 수아처럼 앉았다. 처음엔 애도였을 거다. 근데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되어버렸다. 나는 수아를 못 보낸 게 아니었다. 나는 그냥 수아가 없는 지연이 되는 걸 끝까지 못 받아들였던 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내 방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둘러봤다. 복숭아 케이크, 라떼잔, 복숭아 컵, 향수, 안쪽 자리 전부 내 취향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전부 수아의 것이었다. 그건 추억이 아니었다. 지연으로 사는 걸 피하기 위해 내가 빌려온 수아의 흔적이었다. 나는 향수병을 서랍 속에 넣고 케이크 상자를 밀어두고 복숭아 컵을 컵장 안쪽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정면을 보지 못한 채 한참 서 있었다. 익숙하게 묶여있던 머리끈을 잡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머리끈을 풀었다. 묶여있던 머리가 힘없이 어깨 아래로 떨어졌다. 그 순간 거울 속에 있던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어졌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외면해온 얼굴 같았다. 나 지연이구나.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였다. 나 아직 여기 있었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쌓여왔던 설움이 터져나왔다.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갔다. 예전엔 늘 항상 수아와 함께였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캠코더를 삼각대에 세우고 프레임 안에 섰다. 바람이 거세게 느껴지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달가, 수아야.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볼게. 캠코더 영상 안에 나는 처음으로 수아 없이 혼자 프레임